스승의 날 며느리에게서 받은 5만 원. 같은 날 친정아버지에게 선물한 3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이 극명한 차이를 알게 된 순간 35년간 교사로 살아온 정미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별은 잘못된 거야.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그 말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란 선생님은 그저 상처받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35년간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인생 마지막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생일 선물 3만 원, 딸 생일 선물 200만 원, 받은 만큼 주는 것. 그것이 미란 선생님이 택한 체험 학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특별한 수업을 통해 며느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아침이었어요. 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그녀에게 이날은 언제나 특별했거든요.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현수와 소영이가 온다고 했지.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집이 허전하긴 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아들 현수는 미란의 자랑이었어요. 대학교 교수가 된 그는 늘 예의 바르고 착했거든요. 그리고 3년 전에 결혼한 며느리 소영도 겉보기엔 괜찮은 아이 같았어요. 오전 11시쯤 현관 벨이 울렸어요. 어머님! 문을 열자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손에는 빨간 카네이션과 흰색 봉투를 들고 있었죠. 소영아, 어서 와. 어머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소영은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미란의 가슴에 달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해 보였어요.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미란은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봉투를 받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예년보다 얇은 것 같은데. 미란은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사소한 변화도 잘 알아차리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어머님, 요즘 물가도 비싸고 해서 마음만 받아주세요. 소영의 말에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작년엔 10만 원이었는데. 순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고마워. 소영아, 정말 고마워. 현수는 일이 있어서 못 왔지만 소영이 대신 와줬다며 미안해했어요. 점심도 함께 먹고 오후에는 차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소영이 가고 난 후 미라는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영순이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란아, 너희 며느리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전화기 너머 영순이의 목소리가 흥미진진했어요. 스승의 날에 친정 아버지한테 3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는데 승진 기념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순간 미라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5만 원과 300만 원. 이 차이가 뭐란 말인가요? 그래? 잘 모르겠네. 미라는 겨우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한테는 얼마나 줬어? 많이 줬겠네?
영순이의 무심한 질문에 미라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300만 원이라고? 집에 돌아오는 길, 미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35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왔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교사로 35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때 미란의 머릿속에 옛날 제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공평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반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며 울먹였었죠. 그때 미란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차별은 잘못된 거야.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 차별을 받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야. 뭔가 패턴이 있을 거야. 교사로서의 분석 본능이 발동했어요.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소영이는 나쁜 아이가 아닐 거야. 단지 방법을 모르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나를 우습게 보는 걸까? 다음 날부터 미라는 소영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문제 학생을 파악할 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점차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미라는 너늘이 소영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문제 학생을 파악할 때처럼 말이에요. 35년간의 교사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처음엔 작은 것들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명절에 올 때면 소영은 항상 마트에서 산 듯한 과자 세트를 가져왔어요. 포장지가 화려하긴 했지만 가격표를 보면 그리 비싸지 않았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의무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어떨까요? 어느 날 우연히 소영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미란의 가슴을 쿡 찔렀어요. 소영이가 친정에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이번에도 해외 브랜드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면서요? 그 순간 미란의 마음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외 브랜드 화장품이라고? 집에 돌아와서 미라는 소영이 가져온 선물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마트 과자, 일반 과일, 저렴한 건강식품들, 그리고 친정에는 해외 브랜드 화장품, 고급 선물 세트, 비싼 건강보조제, 패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달랐어요. 시댁에서는 어머님, 하며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친정에서는 어떨까요? 한 번은 소영이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 오늘 뭐 해? 나 엄마 보고 싶어.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애교 섞인 말투, 친근한 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현수야, 잘 지내지? 네, 그런데 어머니, 소영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왜? 무슨 일 있어? 현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친정에만 가고 싶어 하고 저희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미라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럴 만도 하지. 나라도 그럴 것 같아. 하지만 현수에게는 다르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는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단지 방법을 모르는 거구나. 35년간의 교사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문제 학생은 없고 다만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한 학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미란의 교육 철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으론 이해하려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서운함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TV를 보다가 드라마 대사 하나가 귀에 꽂혔어요. 존중은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만 참는 건 존중이 아니라 학대예요. 그 순간 미라는 전율을 느꼈어요. 맞아. 나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참기만 했구나. 교실에서는 공정함을 그토록 강조했던 자신이 왜 집에서는 이런 차별을 당하고도 참고만 있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미라는 결심했어요. 가르쳐 주자. 경험을 통해서 말이야. 달력을 보니 곧 소영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엔 딸 수진의 생일도. 계획이 서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미라는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보며 계산을 해봤죠. 소영을 위한 3만 원, 수진을 위한 200만 원. 받은 만큼만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으며 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껴보게 해주자. 집에 돌아와서 미라는 흰색 봉투 2개를 준비했어요. 하나에는 3만 원, 다른 하나에는 200만 원을 넣었죠. 봉투를 만지며 미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교육이야. 이것도 교육이라고.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수가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수고했어. 현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어머니, 소영이 생일이 다음 주네요. 그래. 알고 있어.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죠. 뭔가 특별한 선물 준비하셨어요? 현수의 순진한 질문에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응. 준비했지. 너무 특별할 거야. 소영이에게는. 그날 밤 미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어요. 때로는 아픈 깨달음이 필요해. 그래야 진짜로 변할 수 있어. 35년간 교사로 살아오며 배운 진리였어요. 드디어 소영의 생일이 되었어요. 미라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떨렸거든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35년간 교사로 살아오며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아픈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오후 2시쯤 현수와 소영이 함께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영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생일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소영아, 생일 축하한다. 미라는 작은 흰색 봉투를 건넸어요. 평소보다 훨씬 얇은 봉투였어요.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받았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미란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소영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영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놀란 듯, 당황한 듯, 그리고 약간은 서운한 듯한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3만 원, 스승의 날에 받은 5만 원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어요. 현수도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게 요즘 가게가 좀 빠듯해서 마음만 받아줘.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아팠죠. 소영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어색해 보였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소영은 계속 봉투를 신경 쓰는 듯 했고, 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요즘 돈이 좀 부족해서. 미라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소영과 현수가 돌아간 후 미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체득한 것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직접 경험해야 진짜로 깨닫는다는 것을요. 이제 시작이야. 한 달이 흘렀어요. 딸 수진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미라는 백화점에 갔어요. 명품 매장을 둘러보며 신중하게 골랐죠. 200만 원짜리 목걸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수진의 생일 당일, 미라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준비했어요. 엄마, 왔어요. 수진이 밝게 들어왔어요. 미란의 딸답게 따뜻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미라는 큰 상자를 건넸어요. 수진이 포장을 뜯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싼 걸. 내 딸이니까 내가 항상 엄마를 존중해주고 생각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받아야 해. 미란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소영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우연히 미란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창문으로 이 모습을 봤던 거예요. 며칠 후 그 친구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시어머니가 수진 씨한테 엄청 비싼 목걸이 선물했다던데? 응? 무슨 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200만 원은 좋게 될 것 같던데. 전화를 받던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200만 원과 3만 원.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실감했어요. 소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그제야 스승의 날과 지금의 상황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5만 원과 300만 원, 3만 원과 200만 원. 패턴이 보였어요.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내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했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소영은 현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과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소영은 혼자 미란의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배를 누르기까지 5분이나 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소영이에요. 문이 열리고 미란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미란은 소영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소영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미란은 차분하게 차를 준비해 내왔어요. 35년간 학부모 상담을 해온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차 한잔 하자. 감사합니다. 소영이 찻잔을 받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잘 알아차리는 것이 교사의 본능이었거든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죠. 어머님, 드디어 소영이 입을 열었어요. 혹시 형님한테 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어요. 미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제 생일에는 3만 원을 주시고 형님한테는 200만 원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였어요. 아마도 소영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서둘러 온 모양이었어요. 소영이도 왔네. 현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현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미라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이었어요. 현수야. 그건 소영이가 먼저 그랬으니까. 네, 예. 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스승의 날에 어머니한테는 5만 원 주고 소영이 아버지한테는 300만 원짜리 시계 선물한 거 어머니가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게 소영은 말을 더듬었어요. 이제야 스승의 날과 지금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음을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현수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깨달음이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35년간의 교사 경험을 발휘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영아. 나는 너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미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다만 너도 한번 느껴봤으면 했어. 차별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말이야.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님, 저는 정말 교사로 35년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 사람은 직접 경험해봐야 진짜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미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말로만 들어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소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랐어요. 현수도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미라는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야. 소영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도 알아. 너는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 단지 생각이 부족했을 뿐이지. 미란의 말에 소영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비싼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야. 단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존중을 바랄 뿐이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현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그날 밤 소영과 현수가 돌아간 후 미란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어요. 이제 변할까?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이번만큼 힘든 수업은 없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문자를 읽으며 미라는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시작인가?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업이 끝났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그날 이후 소영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전화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했던 안부 전화였어요.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걸어왔죠. 미라는 그 변화를 느꼈어요. 목소리 톤부터 달랐거든요. 의무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아, 고마워. 내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작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소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했어요. 할머니. 5살짜리 손자 민준이가 미란에게 달려왔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선물도 가져왔어요.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건넸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와,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야. 미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소영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도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간단한 것만 챙겨왔는데 이번에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여러 개 만들어 왔거든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고마워. 소영아, 정말 맛있겠다. 점심을 먹으며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해봤어요. 무슨 생각? 제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싶어요. 어머님을 차별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는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미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고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미란이 소영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날 오후 소영이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는 현수 오빠도 함께요.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미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어버이날이자 스승의 날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소영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왔어요. 현수와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였죠. 어머님,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뭐야?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어요. 미란이 포장을 뜯어보니 고급스러운 건강보조제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님 덕분에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소영아, 미란은 소영을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민준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다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정말 좋아. 미라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문자를 읽으며 미라는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퇴직 후 첫 번째 학생이 드디어 졸업하는구나. 미라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동안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번 수업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았어요. 소영은 이제 진짜로 변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전화도 자주 하고 방문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왔어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미라는 거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35년간의 교사 생활이 끝났지만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정밀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답니다.